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이 똥 씹은 얼굴로 나와서 쌍방울 사건에서 김성태 변호인을 맡았던 자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대놓고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이재명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 민주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문파의 이 더러운 피는 정말 이런 짓만 해왔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공작 정치, 정적을 죽이는 정치, 앞에서는 멀쩡한 유시민 같은 자가 빨아주고,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문재인과 덧붙여주고, 최근에는 철학을 팔아서 박구영 같은 놈이 이데올로기로 입혀주고, 이러면서 민주진영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 와중에 자기들은 뒤에서 역모를 꾸미는 이 씹새끼들을. 그래서 예도가 철학자니까 이걸 알고 이미 지난 8월부터 유시민과 박구영은 알았어, 그죠?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을 해왔잖아.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조국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특검 후보까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끌고 와서 이재명을 놀리는 거지 뭐. 이런 짓을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국민들이 점점 알게 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서 예도가 볼 때는 이로써 이 역모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실패로 끝난 거야. 이 새끼들이 한 일은, 우리 문파들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당대표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 이 정신분열적인 망상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재명은 노무현의 피를 잇는 적통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문재인이어야 되고, 문재인 뒤는 조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도가 지난 8월부터 이 새끼들의 어떤 미친 이데올로기를 박살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마이뉴스 같은 노빠, 문빠를 통하여 성장한 채널이 완전히 돌아서서 사태를 제대로 방송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작은 채널들밖에 없었잖아. 뭐 큰 채널들이 있어도 그건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와 같은 충성도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 댓글을 써놓으신 분들 보니까 이 계략을 알고 여기에 저항했던 채널들 이름들을 막 써놨더라고. 김용민 TV부터 해서 뉴탐사, 그리고 최한욱 TV, 김성수 TV, 아만다, 그리고 함동균의 뉴스쿨, 예도 TV, 이런 정도. 예도가 이걸 외우느라고 애먹었어.
그 어려운 철학 용어는 오히려 쉬운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래도 대략 나왔잖아, 그죠? 이런 TV들이 저항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 채널들은 꽤 있죠, 그죠?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을 건데 얘도는 잘 모릅니다. 댓글을 보고 대략 외운 거예요. 이런 채널들이 저항하다가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거죠. 완전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문파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 시절부터 성장한 게 오마이뉴스잖아. 그런데 정청래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난 뒤부터 오마이뉴스의 어떤 워딩이 달라지는 거야. 제목을 뽑는 것도 완전 다르고, 그죠? 그래서 뭔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그 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 말고 이 노빠 문빠의, 그죠?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의 이름만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문재인의 얼굴을 보면 막 복받쳐서 하는 이런 거의 정치의 종교화에서 신도 수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마이뉴스도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완전히 돌아선 거야. 뭐 MBC나 JTBC는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큰 사안에서는. 그래서 정청래를 통하여 구테타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조국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쌍방울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자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이게 이성윤이 한 짓이죠, 그죠? 다 문파의 더러운 피인 거야. 그러니까 이 피는, 그죠? 여러분 봐봐, 양정철, 전해철 이름만 들어도 지금 뒤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야. 그런데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한 짓이 뭐야, 여러분?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같은 자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략공천위원장으로 황희 같은 문파의 냄새가 나는, 이낙연의 냄새가 나는 이런 놈을 데리고 와서 앉혀,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재명을 돕는다 그래. 그런데 정청래 이 새끼가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죠? 한 일을 봐봐. 이런 공작 정치밖에 없어요. 권력 투쟁밖에는. 민주당을 문파의 더러운 피가 지배하는 당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 새끼의 1차 목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란도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한 일이 없는 거야. 영모나 꾸미고 역적들의 말을 받아서, 그죠? 이재명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대놓고 백주대낮에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영모는 뭐 실패하겠지만 자기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전당원 투표하면 이길 거고 51대 49로 이겨도 이기는 거다, 뭐 분열되는 거는 뭐 상관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뉴스공장과 매불쇼 정도면 우리가 이긴다. 거기다가 알릴레오의 유시민까지, 그죠? 문파의 더러운 피를 팔아서 자본주의화해서 정점에 오른 이런 새끼들, 부를 챙긴 새끼들, 공익을 팔아서 사익을 챙기고
지금은 배부른 돼지 새끼가 된 이자들의 영모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뉴스공장을 통하여 모든 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데, 이런 문파의 더러운 피가 나타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여러분 봐봐, 전부 다 한 개 이데올로기를 팔아서 국민을 절반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부지리 정치적 힘을 통하여 연명해온 새끼들이 이 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모가 실패하면 어떻게? 사형에 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 아니, 이 역적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어? 다행스럽게도 이 자들이 본의 아니게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수를 두고 자기 정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준 거야. 예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이 새끼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그려주면서 비판해 왔잖아. 그죠? 이 잡놈들이 이제 완전히 발톱을 드러내면서 권력투쟁으로 나선 거야.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재명 게 아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이 문재인의 문파 정치 세력이 잡아야 된다. 이 정신 빠진 새끼들의 상상계가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 지금 멀쩡하게 일을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아서 대통령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아? 이 역적 새끼들은 정말 법이 있다면 그죠? 사형이야 전부 다. 정치적 생명을 다 끊어놔야 되고, 그죠? 여러분 봐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7개월 동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6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당 대표라는 새끼는 뒤에서 역모를 꾸미다가 걸린 거야. 이미 그 징조를 보고 미리 비판해 왔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어요. 앞에서는 이재명을 파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변호인 새끼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미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예도가 그러는 거야. 이 문파의 무능한 정치, 윤석열을 만든 이 실책, 이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지나온 것은 문제가 될 거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 여러분. 다행스럽게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역적 모의에 참여한 자다라고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주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어서 국정을 잘 못 이끌고 나가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랬으면 뭐야, 이 새끼들한테 섭정을 당하는 거야. 장관은 누구를 뽑아라, 박은정 같은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큰일이다 이러면서 계속 국정에 간섭하면서 누구를 앉혀라, 누구를 빼라,
응?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개새끼들이. 응?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온갖 무능한 짓을 다 하고도 오직 공작만 하고 정적을 죽이고 더러운 정치를 일삼고 이재명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런 역모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정청래 이 새끼 이제 점점 저물어 가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기에 가담한 새끼들,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 유시민, 박구영 이런 새끼들 왜 문재인과 조국은 비판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배반자 프레임까지 더 씌워서 이제 이재명을 바로 공격할 그런 시점에 있는 거잖아. 여러분, 유시민 완전 사기꾼 새끼. 그러니까 이자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제 뭔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는 뭔가 자기들의 그림대로 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모를 땐 가능해요. 그런데 알고 나서는 이제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도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박창대 의원을 만나고 뭔가 이제 이 새끼들을 되치게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상당히 붕괴됐죠. 합당 문건이 나오고, 그리고 특검 후보를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추천하지를 않나. 자기들 스스로 붕괴해가고 있지만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한 게 없어, 여러분. 민주당을 이런 방식으로 분열시키고, 그죠? 뭔가 당원 주권을 말하지만은 뒤에서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지 멋대로 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번 주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개새끼들 완전히 백주대낮에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아서 대놓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 새끼들, 그죠? 국민이 뭐 다 알게 됐는데 뭐.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채널이 움직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문재인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종교 수준이잖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못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이게 뭐야 이거. 이 새끼들 보니까 대통령까지 죽이려고 그랬네. 이제 좆된 거지 완전. 유시민, 이 새끼 이제 끝난 거야. 뉴스공장 김어준이는 뭐 옛부터 그죠. 뭔가 아주 악명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잖아. 여기에 최강욱 그리고 박구용 이런 새끼들, 문재인과 조국은 신처럼 떠받들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돌려가게 하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거짓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잡놈들이죠, 그죠? 이 새끼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야. 뭐 그쪽의 신도들한테는 계속해서 약발이 먹히겠지만
이제 점점 드러나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늦게 깨닫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